통영과 거제, 고성 등 진해만 연한 3개 시군단체장이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함안의 핑크뮬리 밭이 폐쇄 명령에도 관광객들이 몰리자 지자체가 꽃밭 제거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김해 건설공고가 개교 42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기능경기대회 전국 5위를 차지해 우수 육성기관 동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거제시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사업에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함안의 핑크뮬리 밭이 폐쇄 명령에도 관광객들이 몰리자 지자체가 꽃밭 제거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대신 제거한 핑크뮬리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한 이벤트에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함안군 악양 생태공원입니다. 가을이면 만개한 핑크뮬리가 장관을 연출하면서 SNS 인생샷 명소로 인기인 곳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찌된 영문인지 핑크뮬리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함안군은 3일 동안의 작업 끝에 축구장 1개 크기 면적의 핑크뮬리를 베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생태공원을 폐쇄했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자체가 핑크뮬리 밭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핑크뮬리를 보기 위해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함안을 방문하지만 관광 활성화보다 국민들의 안전을 택한 겁니다. 핑크뮬리를 보기 위해서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함안군의 대표 관광지인데요. 저희가 공원 폐쇄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들이 계속 찾아오셔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핑크뮬리를 제거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홍빛 물결을 연출하던 핑크뮬리는 사라졌지만 함안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젊은 농부들과 손잡고 버려지는 핑크뮬리로 만든 꽃다발과 메시지를 담은 핑크박스 제작에 나선 겁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핑크박스는 250개. 함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핑크박스 신청은 응모 시작 1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함안군은 핑크박스를 받은 신청자들이 집에서 잠시나마 분홍빛 낭만을 즐길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가을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놀러 가시는 부분도 좀 제한이 돼서 답답하시겠지만 저희가 이 핑크뮬리 보내드린 거 또 간직하셨다가 또 보고 즐기시고 내년에 또 잊지 않고 저희 함안군 핑크뮬리 악양생태공원 찾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도 내 지자체 중 코로나19로 인해 가을꽃 명소를 폐쇄한 곳은 함안군이 처음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올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에는 더 화려한 핑크뮬리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진해만 지역의 통영 거제시장과 고성군수가 어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에 나섰습니다. 어떤 일인지 권정숙 기자와 전화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 기자, 통영 거제 고성 단체장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어떤 이유로 합동 회견을 한 건가요? 네, 바로 지역 어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진해에서 거제로 이어지는 진해만을 낀 곳인데요. 지난 8월 말부터 산소량이 적은 물덩어리, 즉 빈산소 수개가 진해만 해역을 강타하면서 양식장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통영 굴, 고성 가리비, 창원 진동 미더덕, 멍게 등이 집단 폐사했는데요.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잇따른 태풍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유례없는 대규모 피해로 지역 어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 만큼 지원을 해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 함께 자리했습니다. 단체장들은 어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집중호우, 태풍 피해와 같이 추석 전 복구비를 지급하고 피해가 확인된 어민이라면 양식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복구비를 지원해달라고도 건의했습니다. 네, 그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초토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각 지자체들이 파악한 피해만 940여 건인데요. 잘 안 느껴지실 텐데 규모로 보면 축구장 1220여 개와 맞먹는 1227헥타르이고요. 금액으로는 101억 원에 달하는 피해입니다. 경남 진해만 해역 양식장이 2229헥타르인데요. 절반이 넘는 55%가 피해를 입었고요. 경남 전체 양식장의 4분의 1인 21.5%가 역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빈 산소수계는 매년 발생하고는 있지만 올해는 긴 장마로 민물이 유입되면서 아주 심한 상태인데요. 발생 수심도 평년에는 수심 10m 이하였다면 올해는 상층부 5m까지 발생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특히 내년 양식을 위해 필요한 종자도 모두 폐사한 상태여서 어민들의 상심도 깊은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바람은 추석 전 지급인데요. 일단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 어민 지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요. 경남도와 각 지자체는 물론 도의회도 지원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남도는 해양수산부에 21개 품종에 대해서 어업제 복구비용 단가를 현실화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더덕의 경우 1999년에 양식 품종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20년 만에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신설되기까지 했는데요. 피해 어업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만큼 이제는 정부의 빠른 지원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지원으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김해건설공고가 개교 처음으로 전국 기능경기대회 전국 5위를 차지해 우수 육성기관 동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개교 42년 만에 첫 성과인데요. 올해는 대회에 참여한 학생 절반 이상이 수상한 만큼 전국적으로 더 눈에 띕니다. 어떤 비결이 숨어 있는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을 깎아 예술품으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고3인 김용석 군은 전국 기능대회 석공예 분야의 1인자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인문계에서 직업계로 옮긴 뒤 3년이 채 안 되는 수련 끝에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저는 아버지도 이제 문화재 쪽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저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존하는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3학년 이용민 군도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고치는 걸 넘어 장비 진단 기계를 직접 개발할 정도로 몰입한 결과입니다. 진단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제가 그걸 활용하면서 쓰는 테스터기들을 직접 만들어서 그걸 시연하면서 그 정비를 처음 배우시거나 익숙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김해건설공고는 이번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14명의 학생 중 8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학생들은 전공 심화동아리 운영이 비결이라 임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뒤 4시간에서 5시간씩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세부 전공에 대해 담당 선생님과 현업 선배의 도움을 받아 실습을 진행합니다. 건축 디자인과의 경우 건축 설계, 석공예, 가구 등 세부 전공을 나눠 집중 교육받는 겁니다. 기능경기대회 과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기능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줬습니다. 아주 오래된 청년 기술자들을 초빙을 해서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멘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 비법이라면 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운영을 더욱 활성화한 결과 지난해 동메달 하나에 그쳤던 성적은 올해 금메달 3개 등 총 8개 메달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동아리는 모두 10개, 학생 41명이 전공 심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해건설공고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전문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기로 전국 최고의 기술 명문고등학교로 발돋움하고 미래 산업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학교장으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 경북에서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과열 경쟁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던 기능 경기 대회. 하지만 자율성을 토대로 메달을 따낸 건설공고 학생들의 모습은 기능 교육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두고 지역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환경부의 계획안에 지역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남해와 하동뿐만이 아니라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모든 지자체에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진욱 기자입니다. 남해 상주의 한 논입니다. 50년 전부터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나무 하나 베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했지만 최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바로 앞에 이 도로가 있고 몇십 년 동안 50년 동안 정답들이 묶여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나 환경부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남해군의 한려해상 국립공원 면적은 설천과 상주 등 68.913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60% 정도가 육지 부분이라 남해군은 11.29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환경부의 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곳 상주 금산지구는 단 한 곳도 풀리지 않았고 남해대교지구 0.033제곱킬로미터 부지만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면적 중 0.3% 정도만 반영된 겁니다. 환경부는 오히려 신정과 금산 등 2.7제곱킬로미터 부지를 추가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불만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맞은편에 있는 데를 과연 그 국립공원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치적으로 봐도 우리 남해군의 약 11%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육지부의 비율도 높고. 정치권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국회의원은 거제와 통영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환경부를 찾아 구역 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남해군의회는 환경부의 계획안이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행위라며 재조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려해상이라는 국립공원의 명칭과 지정 목적에 부합되게 과다한 육지구 면적을 축소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 있는 육지구 면적률 20%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변경안을 수립했다면서도 최종안이 아닌 만큼 협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밝힌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조정 면적은 35.15제곱킬로미터 편입과 0.071제곱킬로미터 해제. 하동과 거제, 통영 등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한 모든 지자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환경부는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할 방침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거제시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 설계 사업에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달 26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 설계 사업 재평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건의서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정부 투자기관 뇌물공여 부정당 제재 처분에 따른 감점이 미반영된 점, 설계 준비 여부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함정 설계 건조 실적에서 대우조선이 우위에 있음에도 주관적으로 평가된 점과 방위사업청의 답변 부실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4일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지원 설치가 확정되면 검찰청법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도 함께 설치될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노사는 기본급 동결과 정기승급 1% 인상, 임금 타결 경력금 등 일시금 150만 원과 상품권 50만 원 지급에 합의하고 근속 40주년 휴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